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총회장이 절대자로 있는 총회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 되겠습니다. 입당, 대통령 후보 만들기. 이건 유착, 이거는 확실한 거죠. 의장인데 네네. 신천지 신도였어. 이거는 진짜 완전 충격이다. 와, 너무 무서운데. 신천지 거 얘기하면 절대 난리 납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룸은 신천지 교인 최소 5만 명이 최근 5년 동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신천지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당은 개인적 판단이고 왜곡 보도한 JTBC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원 가입이 조직적 차원이었다는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엔 수도권의 요한 지파, 오늘은 부산, 울산의 안드레 지파 간부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간부는 2023년 교회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라 신앙이 깊은 사람들 위주로 하라는 지침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안드레 지파의 한 전직 여성 간부는 2023년 초 국민의힘 당원 가입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제 당원 가입의 명이 떨어졌다 하고 이제 팀 내에 몇 명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먼저 하고 교회 재적 인원의 절반, 할당량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체계예요. 군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19일 JTBC가 보도한 수도권 요한 지파 전직 간부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이만희 총회장이 절대자로 있는 총회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총회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신천지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지파 모두를 총괄하는 것이 총회거든요. 요한 지파 전직 간부는 당원 가입 작정명이 필라테스라고 했습니다. 책임당원 회비 월 1,000원은 꼭 자동이체하고 회비를 낼 수 없는 신용불량자는 제외하라는 지침도 확인했습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보도 다음 날인 20일 신천지 측은 교회에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특정 인물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당에 가입한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JTBC를 적시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됐다는 구체적 증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총무님 모셨습니다. 와,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네요. 정교 유착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다뤄볼까 하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 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봤더니 박근혜 당시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 시절에도 조금 유착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도 있고요. 근데 그 전으로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시간 순으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오늘이야. 정리해야 돼 이제는. 맞아. 시간 순으로요. 시간 순으로. 그래서 뭐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2003년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3년. 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서청원이 네. 당대표를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신천지의 계획은 네. 당대표를 만들어서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서 대통령 만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서청원이었습니까? 신천지는? 증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서청원의 그 청원사랑 여론 조작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신천지 마크가 있죠. 신천기 20년에 작성된 거고요. 신천기는 이제 84년도가 1년이니까 그거로 계산해서 뭐 한 2003년경 자료인데요. 네. 그 다음 자료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자료를 보면 모임의 뭐 취지, 대회비, 뭐 전화 홍보를 하는 것. 야, 요거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자, 모임 취지, 대회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전국 청년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지원권. 1. 총회장님과 서청원 대표와의 만남. 2. 서청원 대표의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각. 2. 신천지의 한나라당에 대한 향후 전략까지도 세우네요. 1. 대표 선출 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홍보. 2. 대표 선출 후에는 전국적
입당, 대통령 후보 만들기. 이거는 뭐 끝이네 그냥. 이거는 빼박진 거네. 네, 이건 지금 이게 내부에서 진행했던 것에 대한 자료니까 신천지가 직접적으로 작성을 한 거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와. 내부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한 후보를 그러니까 왜 서청원이냐 이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알기는 좀 그렇죠. 어려워요. 아 근데 이거 네네. 완전 엄청나게 그냥 빼박진 건데. 네, 이거는 완전히 명확한 증거. 이거 대박이네. 테레비로 나왔네요. 2003년부터 네. 정교 유착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유착이네. 이건 유착 이거는 확실한 거죠. 네네, 네. 확실한 거고. 야 대박. 그 2003년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본 것 같아요. 여러 뭐 정치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루트들도 조금씩 뚫린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행사에 뭐 축전을 받는 거 그런 것들로부터 좀 시작이 돼서 조금 더 흘러가면 뭐 한 2006년경 같은 경우는 맹형규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신천지 신도들과 이만희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맹형규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만희를 입에 담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이만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영상까지 다 있죠. 2003년부터 신천지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조금 선거에 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때 박근혜 의원 신분이었죠. 이만희 씨에게 연하장을 보내게 됩니다. 아 맞아. 우리가 이거 했었어. 네, 연하장을 보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묘해요. 왜냐하면 2007년 대선 이후에 2008년이거든요. 왜 2008년에 그렇게 연하장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연하장을 보낸 이유. 2007년도에 사실은 경선에서 이제 이명박한테 밀리게 되죠.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MB가 경선을 할 때 거기에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이 됐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박근혜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무시 못할 조직이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제 연하장을 보내는 등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힌 것까지 있거든요. 같은 행사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조금씩 신천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좀 그 화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천지 때문에 내가 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이후로 박근혜도 이만희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경선에 신천지 신도들이 꽤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경쟁할 때. 예,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이 됐고 이후에 뭐 이제 홍준표 씨한테 이렇게 고마울 적은 처음이었는데 네. 자기 페이스북에 뭐 경선에 계속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좀 한가닥 하고 싶다 하는 정치인들은 신천지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겠군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천지 장로가 새누리당의 자문위원으로 있었어요. 이건 언론 보도 다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네. 신천지를 염두에 둔 새누리가 많네. 근데 이게 새누리당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당명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명을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공모를 한 게 맞아요. 근데 공모 마감일인가 아마 당선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새누리로 도메인이 등록돼 있었어요. 그래요? 네. 도메인에 등록. 네. 공모를 받은 건 맞는데 네네네. 그 전에 이미 도메인에 새누리로 네, 돼 있었어요. 그걸 돼 또 있었다. 이분은 또 직접 찾으셨고. 그걸 찾으셨어요? 이분 대단한 분이네.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신천지의 우리말 새누리라는 당명을 쓰냐라고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기독교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네. 그때 비대위원장으로서 결정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예, 그렇게 받았고 또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당에서.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 당명으로 있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도메인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는 도메인 등록을 했고 와. 도메인 등록이 공모 마감 전이었나 공모 전에 이미 도메인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짜고 형식적으로만 한 것뿐이죠. 와. 기망이죠, 기망. 하천시 의회 예, 의장. 의장인데 네네. 신천지 신도였어요. 신도였어요. 이거는 보도 나왔고 재판까지 끝난 거니까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윤미현 의원.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막 주장했지만 재판까지 가서 네. 이거는 진짜 완전 충격이다. 와.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건 충격인데? 그냥 신천지가 이제 교회를 먹으려고 하는 수법을 산옮기기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산을 옮긴다. 아, 산을 산옮기기. 옮긴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정치권 특정 정당을 산옮기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쭉 살펴보면. 네. 와, 진짜 무섭다. 제가 얼마 전에 와서 그거 교육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을 과천으로 이사시켜가지고 뭐 우리가 뭐 뽑고 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 다 먹을 수 있다. 시의장도 신천지 신도가 했죠. 먹었네 실제로.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와, 너무 무서운데. 그럼 지금 과천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과천은 신천지에서 거의 산옮기기 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산이 다 옮겨진 걸로 판단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판단하거든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야 아니야라고만 판단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신천지는 지금 정치권 유착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치권이나 다른 쪽 경제적으로 연결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자기네들이 하려는 것들을 다 장악하는 방식을 하는 거죠. 그걸 산옮기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산옮기기도 있고 과천 지역의 어떤 지역을 자기네들의 성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천 산옮기기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시장도 대의원도 다 우리가 뽑고 우리가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단체나 어떤 큰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점점점 그것을 통째로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그걸 이제 산옮기기라고 하는데 네. 과천 역시 지금 많은 아직도 신천지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권의 유착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 관련해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데에 연결고리가 신천지인들이 거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네, JTBC 취재진이 만난 안드레 지파 간부는 신천지 교인들이 선거운동에도 집단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길거리에서 유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커피도 탔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지침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초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JTBC 취재진이 만난 신천지 울산교회 안드레 지파 간부 A씨는 신도들이 보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방에다가 몇 시까지 뭐 복장은 어떻게 해서 위에 그 빨간색을 입고 다들 이 공업탑 로타리로 일단 모여줬으면 좋겠다. 반대편 이렇게 도로에서 있었고요. 배도 한 50명, 100명 정도는 더 그 신천지 신도들이 있었고 같이 이렇게 유세를 했어. 길거리 유세뿐 아니라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오면 뭐 커피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친절하게 먼데를 해준다든지 그런 성명이랑 사는 동에서 연락처까지 이렇게 받아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다 적었었어요. 안드레 지파 간부 A씨는 선거 사무실 당직 근무표까지 제시하며 해당 근무표에 나온 17명 중 최소 8명이 신천지 신도였다고 지목했습니다. 간부는 인터뷰에서 당시 선거 캠프 간부가 우리에게 신천지 신도란 사실을 숨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는 확실히 우리 신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신천지 이거 얘기하면 절대 난리 난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신천지 신도들이 선거운동을 도운 당시 보수 후보는 JTBC에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지침을 내린 간부는 캠프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선거 캠프 간부의 임명장을 확인했습니다. 울산 신천지 교회 측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수도권, 오늘은 영남권의 간부의 입에서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보도한 내용은 요한 지파의 당원 가입 의혹이었죠. 이번에는 영남인데 시기가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이번엔 부산 울산의 안드레 지파 소속 교회 간부입니다. 예. 요한 지파와 마찬가지로 2023년 집단 입당 관련해서 신천지 총회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신도들이 보수 진영의 선거운동에까지 투입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담겼습니다. 예. 지난주에 JTBC 보도 다음 날 신천지가 JTBC를 콕
찍어서 오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당은 개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은 총회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총회의 회장은 단 한 명,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예. 취재진이 만난 전직 간부들 그리고 지난주 줄줄이 조사를 받은 서열 100위권 전직 간부들 대부분 총회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미 신천지 자체에서 총회에서부터 내려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도 움직인 거지 절대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리고 앞서 윤정환 기자의 보도를 보면 군대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새로운 녹취도 있다고요? 네, 2022년 대선 직전 신천지 2인자로 꼽힌 고동환 씨와 핵심 간부 사이 통화 녹취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을 가입을 직접 만난 방식으로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누구야? 7월 달이라는 걸 보니까 어쨌든 이거 민간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근데 이미 했잖아요. 요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김 같아요. 네, 내부자를 색출하려는 신천지 2인자의 녹취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12시 과장한테 공지를 내린 것도 아니고 일반 구역장이 그걸 알고 그걸 폭로할 수는 없죠. 네, JTBC는 고동환 씨와 통화한 전직 간부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 간부는 고 씨의 말은 당원 가입 지시를 문서가 아닌 말로 했기 때문에 외부에 새 나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노출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부에선 신천지의 의미가 새누리와 같다며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때 일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가 보수 정당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천지의 강경 입장을 보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원수로 적대시한 이만희 총회장 녹취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신천지는 필라테스라는 작정명까지 붙여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힘을 집중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합수본 수사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신천지 교단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검경 합수본의 신천지 수사는 일단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에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이 했던 통일교 수사와 비슷한 모습인데 결국 대가가 뭐였는지 밝히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대선 전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공직 후보자나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등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약속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거래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수사가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당법 위반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전당대회에서 통일교의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현안 지원과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신천지 특성상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천지 핵심 간부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도 있는 만큼 수사가 돈의 흐름을 쫓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